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에 재학 중인 변성엽입니다. MCP 튜토리얼과 프랙티스라는 주제로 MCP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커서 AI와 패스트 MCP를 활용해서 직접 실습까지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MCP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로 커서 AI를 통해서 GitHub MCP 서버를 실제로 사용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st MCP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나만의 MCP 서버를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 사전 준비물이 있는데요. 먼저 커서 AI의 회원갑을 해주시고 이를 설치한 다음에 기초적인 사용법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GitHub 계정을 생성하고 인증까지 완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similarly.ai라는 사이트에 계정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저희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썬 코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API 호출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이해는 가지고 계셨으면 저희 강의를 이해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ode.js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이 6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습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준비가 되셨다면 What is MCP? MC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애플리케이션이 LLM의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을 표준화한 오픈 프로토콜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서는 뭐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LLM이 뭔지, 컨텍스트가 뭔지, 그리고 프로토콜은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P에서 모델은 LLM 혹은 AI 어시스턴트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핵심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입력한 컨텍스트 혹은 MCP 서버를 통해 받은 컨텍스트를 해석하고 이를 이해해서 답변을 생성하거나 사용자가 요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AI의 GPT가 있고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혹은 구글의 제미나이,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커서 AI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는 모델이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컨텍스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리소스는 문서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 읽기 전용으로 제공되는 외부 정보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 도구, tools는 모델이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혹은 API, 날씨를 조회하는 API나 이메일 전송할 수 있는 API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는 특정한 작업을 안내하는 템플릿이나 지침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컨텍스트라고 부르며 MCP는 이를 표준 형식으로 묶어서 모델이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것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된 형식과 절차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통신 방법 혹은 데이터 포맷, 권한 관리 등을 규정을 하고 저희가 잘 아는 HTTP, TCP/IP, 웹소켓처럼 시스템 간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합니다. 이것을 모델에 적용해서 모델과 외부 시스템이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되는지 그 서식, 보내고 받는 정확히는 제이슨 파일 형식인데 어떤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받아야 될지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MCP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보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CP는 AI 모델에게 외부 정보를 표준화한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돕는 프로토콜이며 리소스, 도구, 프롬프트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컨텍스트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GPT, 그리고 클라우드, 제미나이, 커서 AI 등 다양한 LLM 혹은 에이전트와 일관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MCP의 정의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MCP를 구성하고 있는 MCP 호스트, MCP 클라이언트, MCP 서버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P 호스트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의미합니다. 어떤 MCP를 쓸지 결정을 하고 요청을 발송하고 또 응답 결과를 화면에 렌더링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커서 AI, 그리고 클로드 데스크탑, 그리고 VS 코드 플러그인 등이 이 호스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내부에서 각 서버별로 프로세스를 격리하고 JSON RPC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큰 보유나 입력 필터링 같은 권한 스코프를 관리하기도 하고 서버 상태, MCP 서버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기도 하고 혹은 그 MCP 서버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기능의 목록을 조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MCP 서버는 외부 API, 데이터베이스, 계산기, 번역기 등을 MCP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로 변환해서 제공해주는 기능 제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를 구현하고 또한 SCD인 혹은 SCD아웃 로컬 또는 HTTP를 통해 원격 방식으로 통신을 합니다. 또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서 토큰 인증과 입력 검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MCP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가 자연어로 요청을 입력하면은 커서 AI, MCP 호스트죠. 이것이 요청을 받아들여 컨텍스트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커서 AI가 전달하는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MCP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MCP 클라이언트는 JSON RPC 2.0 표준을 이용해서 HTTP 채널을 통해 백엔드 서비스와 통신을 시도합니다. 백엔드 MCP 서비스로는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웨더 서버 아니면 GitHub API 서버 아니면은 또 유튜브 서버 이런 예시들이 있겠죠. MCP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은 JSON 형식으로 응답을 HTTP를 통해 수신을 하면서 일관된 방식으로 다시 MCP 호스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모든 서비스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MCP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MCP를 사용해야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JSON over HTTP라는 통일된 표준 분의 MCP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백엔드를 호출할 때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HTTP로 JSON 메시지만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이 그림처럼 MCP 클라이언트가 여러 MCP 서버와 통신을 할 때 모두 동일한 JSON 파일이랑 HTTP 연결만 가지면 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MCP가 생기기 이전엔 어땠는가? 그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각 시스템마다 REST, gRPC, CLI 등 전혀 다른 호출 방식들을 사용을 해야 됐고 또 새로운 툴을 추가할 때마다 인증을 처리해야 되고 또 에러도 처리해야 되고 제시도 로직도 매번 중복해서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한 유지 보수 비용이 급증을 했고 또 보안 권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아주 불투명해졌으며 또 사용자 경험이 시스템마다 제각각이겠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A 형식으로 서식을 작성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B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고 이런 식이라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확장성이나 재사용성에도 분명한 한계가 생겼었습니다. 자, 실제 구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MCP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할 때, 자, 세 개의 MCP 서버에 대해서 각각 직접 연결선을 그어야 합니다. 즉, n/n개의 커넥터가 모두 구현 및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선이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게 여겨졌습니다. MCP를 도입하게 되면은 반면에 모든 통신이 동일한 표준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MCP 클라이언트가 그저 JSON 메시지와 HTTP로 통신을 한다. 이 사실만 알게 되면은 뭐 웨더 서버이든 GitHub MCP 서버이든 유튜브 서버든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개별 커넥터들을 구별할 필요 없이 MCP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는 셈이죠.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USB 커넥터인데요. 기존에는 USB-A 타입, USB-B 타입, USB 3.0, USB 미니, USB 마이크로처럼 각기 다른 규격이 너무 많았는데요. 덕분에 케이블을 바꿀 때도 포트도 똑같이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근래에는 USB-C 타입 하나로 통일되면서 모든 장치가 동일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P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수많은 커넥터들을 하나의 USB-C 타입 표준으로 대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어떻게 MCP가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MCP 통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MCP는 호스트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갖춰 다시 클라이언트로 돌아오게 되는 3단계 통신 구조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입력, 자연어 요청 같은 것을 받아서 커서 AI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컨텍스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JSON RPC 2.0 포맷으로 각종 툴 혹은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에 대한 결과 또는 이벤트를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송할 때 채널은 HTTP 플러스 SSE를 쓰거나 아니면은 std-in 혹은 std-out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HTTP는 주로 서버에서 비동기 알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을 때 유용하고 std-in이나 out은 CLI나 데몬으로 동작하는 로컬 프로세스랑 통합할 때 더욱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MCP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MCP 메시지는 다음에 6가지 핵심 필드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JSON RPC는 항상 2.0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것은 MCP가 JSON RPC 2.0 규격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ID는 요청 리퀘스트와 응답 리스폰스를 매칭하기 위한 고유한 10글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는 호출할 툴 또는 알림 이벤트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파라미터들은 메소드에 넘길 입력 데이터를 뜻하고요. 객체 등이 되겠죠. 그리고 리절트는 작업 성공 시에 서버로부터 반환되는 출력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러는 작업 실패 시에 반환되는 것인데요. 오류에 대한 정보, 코드, 메시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런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덕분에 동기 호출과 비동기 알림, 그리고 오류 처리 로직까지 일관된 구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MCP 메시지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향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자, 서버의 특정 작업, 목록 조회나 툴을 실행한다는 등 이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드는 JSON RPC, 그리고 ID, 메소드,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스폰스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할 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성공 결과나 혹은 실패 사유, 에러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수적인 필드로는 JSON RPC, 그리고 ID, 그리고 리설트 또는 에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노티피케이션인데 이거는 상태 변화나 이벤트를 알리는 어떤 무응답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얘는 아이디 없이 그냥 메소드만 보내서 비동기 이벤트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표준을 따르면 모든 툴 호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된 프로토콜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메시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메시지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자, 보시면은 타입과 메시지 아이디, 메소드, 파라미터들이 표시되어 있죠. 리퀘스트 메시지라는 타입을 명시해 놨고 메시지 아이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메소드를 요청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전달되는 인자는 무엇인지 보시면은 서울이라는 인자가 전달된 것을 보고 그 메소드가 get weather인 것을 봐서 서울의 날씨를 호출하는 서울의 날씨를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리스폰스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type message ID 이렇게 들어가 있고 in response to라는 항목에 리퀘스트, 첫 번째 리퀘스트에 대한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리설트가 온도가 22도에 그리고 컨디션이 써니인 것을 보아 맑고 약간 선선한 날씨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입이랑 메시지 아이디 그리고 메소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태 변화나 이벤트를 알리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MCP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메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툴 리스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서버가 제공하는 툴과 목록과 툴 목록과 스키마를 조회하는 메소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에서 이러한 메소드를 보내서 서버에게 그 메소드에 대한 응답을 받는데요. 어떤 툴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툴스 콜입니다. 지정된 툴을 실행하고 결과를 반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파라미터들은 툴 이름이랑 인풋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리설트는 아웃풋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툴 헬스는 서버의 상태나 버전 정보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헬스 체크 메소드입니다. 파라미터는 없고 리저트는 서버의 상태가 어떤지, 버전이 어떠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툴 리스트는 메소드가 툴 리스트라고 저기 적혀 있죠. 그 파라미터들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메시지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툴스 콜입니다. 툴스 콜은 아까 지정된 툴을 실행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했죠.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툴 네임에 weather current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서 현재의 날씨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풋으로 city는 서울이라고 보내는 것을 보아 서울의 현재 날씨를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tools health는 서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는 없고 메소드에 tools health라고 명시해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는 어떨까요? 첫 번째 tools 리스트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툴의 목록, 그 서버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의 목록을 저기 지금 디스크립션과 네임, 스키마 쪽을 보시면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명시를 해서 반환을 해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툴스콜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까 방금 슬라이드에서 서울의 현재 날씨, 현재 기온에 대해 요청을 보냈었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웃풋 항목에 현재 기온이 22도라고 적혀서 리스폰스 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ools here's는 서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메소드라고 했었죠. 아까 서버의 상태가 어떤지 리퀘스트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오케이, 상태가 괜찮다, 버전은 1.0.0이다 라는 응답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MCP의 메시지 포맷과 주요 메소드 그리고 구체적 예시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필요에 따라 에러 구조나 SSE 스트리밍 옵션 등도 추가로 적용하면 더욱 유연한 통신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